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록 우리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가올 주말을 기다리면서 하늘 한번 보시고 기지개 한번 크게 켜시기 바랍니다. 요때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늘이에요. 정말 예쁘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육군 각 사단에서 일어난 5대 군기 위반 사건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단장이 있는 바로 그 17사단이 지난 3년간 1073건으로 가장 많은 폭행과 가혹행위가 빚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단장이 부하 여군들을 집무실로 불러서 성추행할 정도니 상명하복의 군대 그 아랫 단위에서는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군이요. 짝퉁 방열펜. 이 방열펜이 뭐냐면 과열 상태에서 오작동을 막는 통풍 장치인데요. 이것을 무려 지난 10년간 지금까지 모두 10만 개를 사서 써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로 어디에 썼냐? 해군 차기 상륙함인 천왕봉함의 레이더, 호위함인 인천함의 수중 음파 탐지기, 심지어 한국형 차기 고속정인 윤영하함의 위성 통신 장비에도 쓴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고가의 프랑스산을 써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값싼 대만산을 쓰고도 무려 10년간 그것을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 써온 우리 군,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일까요?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군이 군사 기밀을 이유로 이 황당한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군의 현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팟짱은 오늘 도를 넘은 사학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정치권과 언론계의 비호를 받으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를 다루겠습니다. 학생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심지어 불법 사찰에 도청까지 하면서 사학 비리를 감추고 있는 상지대 김문기 총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교비 적립금을 3천억 원이나 쌓아놓고도 학교 발전을 도외시하고 있어 현재 학생들이 수업 거부 중인 청주대 김윤배 총장 문제도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이 세 대학은 모두 정부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부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장학금이 중단됩니다. 심지어 학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서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기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게 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교육부가 이 사학의 잘못된 행태를 전혀 바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비리는 계속 반복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팟짱은 오늘 이 세 대학의 세 분 교수님을 모시고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사학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팟짱은 사학 비리와 싸우고 계신 현장의 교수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학 비리, 그 유구한 투쟁의 역사를 가진 상지대학교의 방정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정균입니다. 네. 종합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정말 그 정치권과 언론계의 화려한 인맥으로 국정감사도 피해 나가는 수원대 배재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배재흠 교수입니다. 네. 무려 교비 적립금 3천억 원을 쌓아놓고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땡전 한 푼 안 쓴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설립자 추도식 비용도 교비로 쓰는 대학 청주대학교의 조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청주대학교 조상입니다. 네, 제가 팟짱 시작한 이후에 교수님 세 분이 한꺼번에 나오신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살짝 우울한 분위기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청취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인사를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담아서 우선 상지대가 어제 직위 해제 당한 교수님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8월 14일 김문기 씨가 다시 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네. 과거 20여 년 전에 사학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인구에 해제됐던 김문기 씨가 네. 8월 14일 날 학교에 돌아오고 나서 상지대학교를 다시 징계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어처구니 없는 항목으로 정다우 교수를 그 중징계 넘겼고요. 지금 네.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이사회에서 직위 해제를 의결을 했어요. 네. 직위 해제라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징계 절차가 시간이 진행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파렴치범의 경우 뭐 쉽게 예를 들면 성추행, 성폭행 등등의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에게는 학생에게 수업을 하는 것이 좀 강단에 서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네. 의미에서 교수의 수업권을 박탈합니다. 즉 학생의 학습권을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거죠. 네. 근데 정다우 교수가 직위 중징계에 올라간 이유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2011년도 정다우 교수가 교수협회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을 때 이사회에서 무리하게 정관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네네. 그 정관 개정의 내용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중심적인 것은 네. 구성원의 언론을 탄압하고 네. 억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당- 우선 예. 정대화 교수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는 정대화 교수님은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신 분인데 예. 그분의 수업권을 박탈한 이유가 성추행범이나 하는 그런 이유랑 비슷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희 굉장히 그렇죠. 충격적인데요. 파렴치범의 경우 수업권을 박탈하는데 정다우 교수가 잘 아시다시피 이사회의 진보 학자고 양심적인 네. 학자고 또 학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 문제 정말 정상적인 교육 공공성이 담보된 이 교육을 한국 교육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을 이렇게 직위 해제를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문제가 심각한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0월 24일 날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이사회에서. 네. 그러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교육부에서는 분명하게 이 긴급 사무 처리권으로 네. 이와 같은 직위 해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학교가 어수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학교가 수업 거부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한시적으로 수업 거부를 했고요. 네. 학생들은 이제 수업 거부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업 거부는 접고 대신 징계에 회부된 우리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6명의 학생 네. 그리고 역시 징계에 회부된 정다우 교수 총 7분이 어제 2시부터 기자회견을 했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을 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로 확인한 거는 네. 좀 날이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천막에서 어제 7명이 강고한 동지 의식을 가지고 껴안고 자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학생들하고 교수님이 학교 앞에서 천막 공간 농성하시면서 앞에서 천막에서 밥도 굶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김문기 총장은 무슨 생각인지 좀 찬찬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수업 거부에 돌입한 학교가 또 있어요. 네, 청주대학교가 어제부터 수업 거부에 네, 그렇습니다. 돌입을 했는데요. 청주대학교는 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업 거부가 어떻게 결정이 됐고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월요일 11월 3일 학생들이 7,8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네, 투표한 학생의 77.6%가 네, 수업 거부에 찬성을 해서 어제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네. 77%의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9월 18일 날 학생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학생총회를 열어서 이
적립금 3천억을 쌓아두고도 네. 학교를 부실대학, 즉 정부 지정 재정 지원 대학이 됐죠. 네. 부실대학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서 네. 이제 이사진, 총장 네. 그리고 보직 교수들을 모두 사퇴 결정을 했었습니다. 음. 그 이후 총장은 계속 모르쇠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수업 거부를 결의하게 된 것이죠. 네. 예. 그분을 제가 봤어요. 국정감사장에서 봤는데 안민석 의원이 질의하는 거 보고 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화장실에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총장님이 왜 화장실에서 보고를 그랬었죠. 예. 아, 깜짝 놀랐어요. 당황한 나머지 네. 국정감사장에 올라오니까 네. 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네. 당황해서 그냥 숨어버린 것이죠. 아. 이 양반이 원래 배짱이 없고 네.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럼 학생들 요구를 받아들이시지 왜 그런데 그렇게 이 오로지 철면피 신공이라고 할까요? 철면피 신공이 예,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쇠 네. 여기에는 굉장히 발통한 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청주대도 꼼꼼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언론에는 길거리 특강으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교수님들이신데요. 네. 네, 수원대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저희 그 수원대는 이제 그 2013년 네. 이제 3월 19일 날 이제 수원대 교수협의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학생들의 이제 그 등록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적립을 금년 2013년 기준 이제 4,500억 적립을 해놓고 여기 청주대는 3천억, 수원대는 더 많아요. 전국 4위입니다. 전국 4위. 예. 세상 이렇게 많은 돈을. 입학생 규모로는 전국 1위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 이제 그 학습 환경이 열악하고 네네. 두 번째로 그 교수님들의 이제 그 처우, 특히 계약직 교수님에 대해서 처우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정규직, 정년 트랙을 뽑고서도 매년 그 업적 평가를 하고 연봉 계약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평균이 네. 10년 된 그 계약직 교수님 평균이 4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이제 처우를 받고 있어서 네네. 선배 교수로서 이제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어서 네. 차마 이제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없어서 이제 그 설립이 되면서 학교에 이제 대화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요청하고 좀 고쳐라. 그러니까 우리 설립 목적이 이제 상생해서 수원대 모든 구성원들이 네네. 이런 문제점을 같이 토론하고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시도를 했지만은 우리 그 재단과 총장은 완전히 이제 저희를 탄압하고 네. 그래서 급기야는 사실 작년 12월 달에 계약직 교수 2분은 재임명 거부를 했고 네. 저희 4명 그 호봉제 교수들은 금년 1월 초에 이제 파면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수님도 그럼 지금 파면 중이에요. 상태. 4명 중에 이제 1명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원 소총을 해서 네. 지난 5월 15일 날 네.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왜 안 받아들입니까? 그거를? 자기들은 승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 소송이 지금 그 6명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 수원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고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두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금년 이제 2월 달에 종합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제 사실 적나라하게 비리들. 그동안 비리들이 33가지가 이제 지적받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종합 감사 결과 내용인데 네. 33가지인데 네. 예를 들면 가장 우리 그 사립대학교에서 중요한 그 심의 의결 기구인 재단 이사회 네. 허위로 아침에 돌아가신 이사장님 저녁에 살아나셔서 그러니까요. 하고 아침에 돌아가신 이사장님이 저녁에 살아나셔서 이사회를 부활하셨어. 이사회를 주재를 했어요. 이런 아주 엄청난 네. 그런 그 위조 네, 그런 까이고. 문서 위조인데도 네. 여기서 기껏해야 경고 그랬는데도 처분, 그냥 경고. 아유. 그다음에 이제 그 발전 기금을 해서 수원대에 그 시설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은행이나 식당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거 사용하니까 이제 발전 기금을 내는데 네. 그걸 당연히 이게 교비로 이제 사실 발전 기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걸 수백억을
그냥 재단으로 재단 전입금 재단 전입금으로 이렇게 금액. 받아들이고 네. 그걸 이제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 마음대로 쓴 거예요. 이제 그 재단에서 이제 마음대로 교비로 네. 학생들의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교수님들 연구에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네. 재단에서 마음대로 이제 썼는데 그것도 여기서 그냥 통보, 경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33가지 이렇게 거의 뭐 저희가 주장하는 비리들이 다 드러났지만은 교육부에서는 이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볍게 네. 그 처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이런 그 언론사에서도 네. 한겨레 최근 그 금주에 나오는 한겨레 21일 주간에도 수원대 검은 비리 이 검은 우산 이런 네. 식으로 철옹성 네트워크가 이제 감싸주니까 네. 이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만은 지금 그 우리 그 재단과 총장은 자기는 떳떳하다. 뭐 떳떳하다고요? 예, 십자가를 뭐 두고 맹세한다. 자기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야, 이제 이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네. 이런 정도의 심각한 비리가 적발이 됐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부가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손 놓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거 굉장히 오래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상지대. 그렇죠? 지금 수원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네. 참 이 한국 이 사학재단과 이 교육 마피아 네. 그리고 정권, 정치권 공고한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서 네. 참 이게 뚫고 가기가 힘듭니다. 전형적인 예를 들면 저희 학교가 이제 정의사 체제로 2004년도에 전환이 됐었는데 네. 김문기 씨가 소송을 해서 2007년도에 그 임시이사가 정의사를 선임한 것이 불법하다라고 네. 해서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됩니다. 그 당시 그 판결했던 주심 재판관이 김항식 전 국무총리예요. 김항식 총리. 네. 김항식 총리는 그냥 하면은 정치인이다 또는 뭐 관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인맥을 살펴보면 나주동신대학교의 총장과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분이 김항식 전 총리의 누님입니다. 누나. 그리고 수원대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다. 김무성 네. 대표 포함되는 거죠. 네. 상지대학교 네. 민관식 전 교육부 장관의 비호 아래 네. 유신 시절에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그 재력을 네. 축적한 사람이 김문기입니다. 네. 근데 그 사학재단 뒤에는 또 그 사학재단을 도와주고 있는 교육부 관료들이 자리하고 있고 정치권이 자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면 구성원들이 각 대학 구성원들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네. 이런 부분들을 전혀 도외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소위 말하면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근한 사례가 어제 이사회에서 상지대학교에서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상지학원이 2004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네. 이 김문기 씨가 들어와서 정관을 변경을 시킵니다. 정관 네. 변경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네. 교육부를 기망하고 네. 또는 교육부와 그 짜고 네. 정관을 변경해서 우리 원홍목 선생이라는 분이 상지학원의 전신을 청암학원을 설립을 했는데 그것을 설립자를 김문기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있다 다시 해서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사회에서 네. 또 다시 설립자 김문기로 정관을 변경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 사학이라는 것이 교육재단에 세우면 이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네. 사회 공적 자산이고 공공의 재산이죠. 그런데 여전히 사학재단들은 네. 학교를 개인 소유로 하고 인정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와 같은 여러 대학들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주대학교는 사회학과 폐과 문제가 촉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를 그냥 함부로 없애버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사회학도로 굉장히 열받습니다. 저는 그 사회학과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가 싸움이 계속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도 한번 이런 투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뭐 2006년도 당시 네. 그때 총장의 이선 임기가 시작되었을 때 네, 그때 교수들이 열심히 싸웠죠. 네, 민교협을 토대로 해서 싸운 거예요. 아닙니다. 예, 그럼 교수회. 교수회. 예, 예, 예. 교수회에서는 그 이분을 겪어보니까 실제로 총장 임기 4년을 겪어보니까 네, 도저히 네. 이분 밑에서는 견딜 수가 없다.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윤배 총장입니다. 김윤배 총장. 예. 그러니까 우선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고 음. 그야말로 학교 운영을 사기업 운영하듯이 하는 것이죠. 지금 방 교수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네요. 예. 이 한 해에 목표를 200억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20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금
수입이 1,000억 정도 되는데 네. 200억을 남기겠다는 내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게 학생들 등록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이윤을 책정하듯이 미리 200억은 띄워놓고 나머지 돈으로 쓰자. 이런 내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200억을 남겨서 뭘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적립을 하는 것이죠. 예. 아, 적립금을- 그렇게 해서 매년 쌓아놓은 게 3천억이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 그 도대체 이분은 교육 철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기업 운영하듯이 네, 그렇죠. 일단 네. 이윤을 창출하고 네. 그럼 학생들을 다 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뭐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돈을 갖다 바치는 네. 그런 자동 무슨 납입기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예. 아, 학생들을 자동 납입기 취급하는 네,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을 그렇습니다. 것 같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미처 깨어나고 있지 못하다가 네. 금년에 재정지원 제한되게 되면서 네. 학생들이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청주대학 역사상 뭐 거의 최근에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 대학의 한수 이남의 예, 최초의 사립대학 사립대학입니다. 아닌가요? 예. 예. 과거에는 물론 많이 싸웠습니다만 예. 최근 한 20년 동안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예, 학생이 한 7천 명 가까이 네. 정원이 12,000명 남짓되는데 네. 7,000명이 모여서 예. 결집을 하고 학생 총회를 열었죠. 네.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수업 거부를 이제 하면 언제까지 무기한 수업 거부라고 들었어요. 학생들은 무기한 수업 거부를 네, 그럼 주장하고 대규모의 있습니다. 대량 뭐 유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책을 네, 물꼬를 틀 수 있는 분은 네. 김윤배 총장, 교육부 그리고 검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는 우선 특별감사를 내려주라고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가령 지금은 상지대학이 급하니까 네. 상지대학을 먼저 특별감사를 마친 후에 네, 청주대학을 내려가겠다는 그런 장관의 약속 네, 등이 있다면 네. 저희들은 학생들 그것을 받고 수업 거부를 풀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상지대가 급하니까 일단 상지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청주대학에 특별감사를 하겠다라는 네, 입장인데 그렇죠. 7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성토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나요? 그러니까 적립금은 많이 쌓여 있는데 네, 대학은 가난하죠. 뭐 학생들이 느끼기에 네. 수업의 질도 나빠지고 수업의 질이. 예, 실험 기자재도 사지 않고 피아노는 낡아서 소리가 나지 않고 뭐 간호학과의 경우는 병원에 실습을 가야 되는데 네, 기껏 자비로 지원해 준 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다른 학교는 합숙소를 구해주고 네. 그 학생들로 하여금 거기에 머물면서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네. 자비라고 준 게 5천 원이라니까 정말 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학교는 매년 200억씩 이윤을 남겨서 네. 3천억의 돈을 쌓아놓고 네. 학생들은 실험 실습비도 안 주고 예, 그렇죠. 그렇게 피아노가 낡아서 소리도 안 나는 피아노를 놓고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인데요. 장윤선의 팟짱. 교수님, 수원대의 경우는 심각한 33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한 경우 굉장히 재밌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 셀 수도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가장 우리 총장님도 이제 사업 우리 수원대 총장님도 이제 사업가 자기는 장사꾼이라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고 장사꾼이라고 얘기해요. 예, 예. 대학 총장님. 예, 예. 그래서 아.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실 라비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원대 수원과학대 옆에 네. 이제 원래 유료 양로원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게 처음에 학교 법인 소속의 그 사실 그 시설이었었어요. 그렇게 네. 허가를 받고서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개인 지금 업체로 이제 이렇게 변동하고 네. 변화돼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소유주가 우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가족 소유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행사를 네. 뭐 하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원과학대 같은 재단 소속의 이제 수원과학대가 있는데 네. 그 교비를 들여서 신텍스라고 네. 컨벤션 센터 수백억을 들여서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 놓고 대학이 컨벤션 센터예요? 그것도 그 전문 대학교가 아,
짓자마자 바로 라비돌 계약해서 지금 그 라비돌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 전용 자기들 컨벤션 센터로 해서 네. 언제든지 예약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영업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운영되는 게 이제 가장 문제고 사실 우리 이인수 총장은 2009년도 이제 그 선친이 돌아가신 2009년도에 네. 총장이 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목표가 국내 뭐 10위 랭킹 10위 2020년까지 그다음에 뭐 특성화 분야에서는 뭐 5위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 자기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2015년 금년대 수원대학교가 하위 15% 재정 그 부실 하위 네. 부실 대학으로 지정이 돼서 청주대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네.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네. 학생 수 정원 입학 정원을 16% 줄였어요. 그러니까 420명을.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실 굉장히 그 뭐 우리 적립금 많이 쌓아놓고 학생들 교육 부실하게 하고 교수님들 처우 열악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돌아온 게 이제 하위 부실 15%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은 이건 내가 책임이다.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모든 게 이제 해지 교수.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런 문제점을 미리 알고 3월 달에 교수협의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한 교수들이 문제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사실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이 또 자기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딱 조직해 놓고 네. 뭐 그러면 사실 16% 저거 하면은 이게 어떻게 줄여야 될 거냐 이제 그 사실 내부 구성원들 의견을 받고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얼마나 줄였는지 그건 전혀 몰라요. 교육부에는 이제 뭐 줄이는 거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고 그 와중에 총장은 위유 나가고 국감 증인 네, 채택 거부하시고 거부 그런 의혹 하여튼 하기 위해서 네. 하여튼 한 2주간 이상 또 해외 나가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지금 저희 해직 교수의 화살을 돌리고서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인데요. 제가 보니까 그나마 김윤배 총장은 국감 증인으로 나와서 화장실에서 보고를 받을지언정 국감 증인에 나왔어요. 근데 두 분은 이인수 총장 그다음에 김문기 총장은 도망가 버렸어요. 국감 증인 나오지 않고 해외 일정 핑계대고 그렇죠. 맞습니다. 방정환 교수님 말씀. 10월 8일날 국장감사 제가 그때 청주대 김은배 총장 옆에서 봤습니다. 상당히 긴장하고 뭐 떨고 있더구만요. 네. 더 간이 작은 사람이 우리 김문기 총장 같아. 김문기 씨, 저희는 총장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김문기 씨 같은데 네. 중국으로 도피성 출장을 갔습니다. 10월 27일날 확정감사 하는데 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역시 또 대련 민족어학원인가 네. 교류를 한다고 또 도망을 갔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은 10월 8일 이사회 때 국정감사 역시 불참했어요. 뭐 임플란트인가 치주염 치료, 치과 치료 때문에 10월 27일 역시 치과 치료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인가 보네요. 젊은 나이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날 그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돼서 네. 동행명령을 했는데 잠적을 해서 찾지 못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11월 6일날 교문위 상임위가 열리는데 네. 그 국정감사에서 합의를 해서 네. 김문기 씨는 그 국회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을 네. 했습니다. 네. 형사 고발을 김문기 씨만 할지 네. 김길남 씨까지 포함할지는 네. 여야가 합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원대 족벌 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족벌 사학하면 대표 사학이 상지대 아닙니까? 참 아까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셨다라고 네.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어처구니없는 게 78년부터 93년까지 이사회를 15년간 진행하면서 네. 단 한 차례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 훌륭한 대학이네요. 네. 물론 이사회도 이사회는 열리지 않고 서류상으로 모든 걸 이사회는 결정을 해요. 여러 차례 열렸죠. 네. 그러나 이사들이 참석하지 않고 이사들의 막도장을 파놓고 네. 찍어서 김문기 혼자 다 이사회 한 것으로 이렇게 허위로 작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참 재정지원대학 저희 세계대학이 참 공통적으로 저희도 작년에 재정지원대학에 걸렸습니다. 네. 재정지원대학에 걸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한번 교육부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라고 네. 했더니 교원 충원율이 전국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아시겠지만 재정지원대학에 그 미세한 수치 차이로 80개 대학이 몰려 있습니다. 네. 뭐 하나 분야가 삐끗하면 바로 걸리게 되는데 저희가 대학 운영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노력해서 해오고 교원 충원율도 신임 채용도
여러 차례 요구했고 많은 수를 뽑아놨는데 이사회에서 네. 그걸 반토막을 내고 하다 보니까 교원 지원율이 점점 낮아져서 전국 최하위가 됐고 그 결과 정부 재정 지원닥에 우리가 걸리게 된 것이죠. 즉 네. 뭐 구성원이 학교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10년 사분위에 의해서 구제단 측 이사들이 들어온 이후 네. 이 이사들이 끊임없이 음. 임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학교 행정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정부 재정 지원대학의 선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걸린 새 대학의 슬픈 현실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저희가 대학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학생 그리고 교수, 교직원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 대학의 주인은 족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총장님이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주인이 이렇게 명확한데 저희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세습된다는 것도 정말 공통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세 대학이 세습하고 있고 네, 그대로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그 집안 먹여 살리느라고 문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1년에 75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그리고 공과대학이나 자연계 그리고 예체능계의 경우에는 900에서 1000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그 집안을 유지 발전시켜주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등록금 갖고만 먹이 살린 것이 아니고요. 네. 부정 편입학을 통해서 뒤로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래서 김문기 씨가 93년도에 그 김영삼 정권 그 사정 대상 1호로 네. 구속이 돼서 1년 6개월의 형을 살았는데요. 그때 그 죄목이 네. 부정 편입학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 92년, 93년 그 이전에 제가 지금 한의과대학 출신인데요. 네. 한의과대학 부정 편입학하는데 1인당 1억 5천 그 당시 돈으로 뭐 다른 과는 평균적 3천에서 4천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으로 입학시키고 부정으로 편입시켰던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네. 교육계에서 퇴출이 됐던 거죠. 그런데 다시 온 거예요. 그 예,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그 수원대의 경우에는 교수님들에 대한 임금 착취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녹음 전에 들으니까 충격적이던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1998년도에 우리 이 설립자인 이종욱 총장이 이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현 이인수 총장은 재단 이사장으로,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 이인수 현 총장이 그 학교를 이제 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 이제 네. 자주지하고 비록 그 뭐 2004년도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서 자기가 이사장 물러났어도 학원장 타이틀로 해서 전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수원대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그 이인수 총장이 사실 그 정기금 쌓아갖고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네. 이제 돼 있죠. 그래서 그 이인수 총장이 이제 그 당시 자기가 98년도에 이렇게 하면서 기존 호봉제 교수는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 제어할 네. 수가 없으니까 그때 2002년도 이후에 새로 뽑은 교수들은 계약제로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는 이제 호봉제 교수지만은 네. 그래서 계약제 교수들의 그게 이제 교원 약정 임명서라고 해서 매년 업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 업적 평가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와 관련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교육 봉사 그다음에 이제 연구 이렇게 이제 네.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연구는 나름대로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타 대학보다도 이제 2배, 3배 이제 엄격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봉사 같으면은 학교 측에서 임의로 뭐 한 20몇십 점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뭐 그 잘 배이는 사람들은 그런 봉사 점수에 많이 줄 수가 있고 총장의 줄 선 사람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0점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한 거의 뭐 3분의 2 정도는 제대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 업적 평가를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데 한 60, 70%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년 업적 평가를 받으니까 연말에 가서 당신 이제 그 재임명 계약 다시 재임명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당신 업적 평가 점수는 이러니까 네. 당신 재임명 거부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봐줘서 그냥 재임명 해줄 테니까 대신 연봉 깎자. 뭐 연봉을 동결하자. 그래서 10년 끌어온 게
그 10년 된 전임 교수가 이제 4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이 이제 10년 동안 전임 박사학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박사학위 받고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교수님의 예. 10년 차 교수님의 연봉이 4천만 원이 안 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 2월 달에 이제 그 교수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네. 그 전국 조교수의 평균 임금이 최하위권이에요. 수원대학교. 왜냐하면 조교수급도 그 교수님들은 전부 대부분 계약직 교수님이니까 네. 그분들은 뭐 진짜 최하위죠. 네. 다른 이제 뭐 부교수 교수님들은 이제 호봉제 교수들이 이제 좀 네.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지만 때 되면 이제 올라가고 뭐 특별히 그 문제가 없지만은 네. 이 계약직 교수님들은 그런 식으로 매년 가혹하게 이제 업적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그 약정서에서도 뭐 그거에 대해서 네. 문제가 돼도 뭐 행정상 뭐 법상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각서까지 각서도 약정서에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이제 선지대도- 사실 그 문제가 있는 대학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네. 이건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 학교를 이 수치화로해서 서열을 매기고자 하는 것이 재정지원대학 선정이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피해를 보는 것이 지방의 중소사립대학들입니다. 음. 근데 이 교원 채용과 관련된 게 문제가 뭐냐면 꼭 비리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10년 전부터 모든 대학이 교수들 신임 교수를 채용할 때 네. 비정규직 비정규직. 예. 그러니까 계약직 교수로 채용을 합니다. 네. 2년 3년 부려보고 마음에 들면 채용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뭐 2,400, 연봉 3,000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들에게 2,400, 3,000에 그 계약직 교수로 채용을 하고 뭐 좀 마음에 들면 정교수로 전환을 시키고 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 더 극심화되고 있죠. 뭐냐 네. 이 교원 확보율, 교원 충원율을 중요한 그 지표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대학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수를 이 정교수가 아니고 계약 교수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교육부의 잘못이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상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제대로 네. 그 역할을 해왔더라면 결코 사립대학이 오늘날 같은 지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재정지원 제한대학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사실 잘못을 한 주체는 총장이거나 아니면 이사회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이사회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이사 반을 가르라. 네. 뭐 그런 처벌을 내릴 수도 있고요. 네. 또 총장을 직위 해제라. 네. 그런데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주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 정부 사업을 딸 수가 없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명성의 손상이 가서 취업을 하는데 지장이 오고 네. 이런 것들은 그 잘못을 한 자와 네. 피해를 받는 자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잘못을 한 주체인 네. 재단 혹은 총장을 처벌해 왔다면 결코 오늘날 이런 이 비리종합 이런 사립대학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잘못은 정부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수원대학교 행정검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뭐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났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형식적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경고 조치를 하고 나면은 그와 같은 구태와 이 비리는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구성원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청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재정지원자들에게 선정이 됐다.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학생입니다. 지금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 장학금 지급이 안 됩니다. 네. 아, 그렇다면 그 비리를 저질렀던 학교들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재단들이 네. 국가 장학금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보존하겠다. 네.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안 하죠. 그럼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잘못을 저지른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성원, 특히 학생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 이 비리 재단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네. 빨리 해결이 되고 그 형식적인 행정감사가 아니고 네. 행정감사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원인 제공자, 잘못한 자 반드시 도려내고 교육계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장윤선의 팟짱. 제가 한번 어떤 사립대학의 문제 때문에 교육부 관료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교육부 관료가 이렇더라고요. 참 사정은 딱한데
뭐라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니 교육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교육부가 나서야죠라고 했더니 교육부가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황당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나선 게 아까 계약제 전임 교수 문제 네. 때문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인사 규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고 네. 어느 점수 이상이 돼서 뭐 승진이 되는지 네. 그 인사 규정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우리 수원대학교에는 인사 규정이 대부분 대학들이 다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네. 그렇잖아요. 그건 뭐 그 다 알려져야지. 그거 보고서 그 새로 신임 교수들은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야지 언제 네. 뭐 부교수로 교수로 승진해서 이렇게 그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전혀 공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교협 대표로서 학교 측에 요구했더니 와서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보여야 되니까 네. 그걸 사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교육부에 얘기했더니 이건 학교 자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부 관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금년 2월 달에 이제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비해서 금년 1월 달에 이제 그 사실 그 인사규정 올려놨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교육부에서는 모든 것을 대학의 자율로 일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한 의견이 반영되는 자율이어야 되는데 네. 재단과 총장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나 교수나 아무 목소리를 낼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저희가 잘못 예, 알고 그게 있었대요. 이제 학생들이 주인인 줄 알았더니 학교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예, 교수님. 교육부 행태가 정말 문제인 게 네. 이번 국정감사 10월 8일 27일 계속 진행될 교육부 장관 황우여 장관의 네. 멘트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 비리 청주대학교, 상주대학교, 수원대학교 문제점을 제기하면 황우여 장관은 한마디로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겠습니다. 네. 자, 상주대학교 8월 14일 날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그 교육부 장관 황우여 장관이 5차례에 걸쳐서 부적절하다라고 공식 멘트를 합니다. 네. 전국 우리 주요 10개 일간지에서 그동안 3달 정도 지났는데요. 18차례 사설이 게재가 됩니다. 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개 대학 문제로 18개 사설이 게재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그렇죠. 반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14번의 사설이 김문기 총장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위 뭐 진보를 포함한 우리 보수라고 쓰는 조선중앙, 동아, 일보까지 모두 사설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황우여 장관은 사학의 문제에 대해서 자율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뭐 말로는 좋죠. 사학의 자주권, 자율권 존중해야죠.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교육부가 지도하고 감독하는 관리청 아닙니까? 그렇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통해서 학교를 규제하고 조정하면서 이런 비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법적으로 할 권한이 없다라는 네. 식으로 발뺌하고 있는 게 교육부의 전형적인 그 자세입니다. 네. 사실 그 공권력이라는 게 문제가 있을 때 투입이 돼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빠지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인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양태를 보면 교육부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교수님 저는 사학법 문제도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싸운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학은 개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정된 사학법에 네.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본위가 만들어진 후 대부분의 구재단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명백히 사립대학교를 호도한 잘못된 길로 이끈 그런 주역이라고 사학법이 주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07년 사학법 네, 개학할 때 개정이 아니고 개학이죠. 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 대표였죠. 비상대책위원장. 네, 황우여 장관 당시 교육위 위원장. 네, 그리고 교육부 장관 되고 있습니다. 네, 사학법이 개학이 되고 나서 2010년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됐죠. 네,
근데 거기 문제는 뭐냐면 교육과 전혀 관계가 없는 법조인이 11명의 위원 중 6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근데 이 법관들의 법조인 출신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결과 강민구 당시 판사가 사분위 위원이었는데 네. 그 정상화 심의 원칙이라는 것을 소위 만듭니다. 거기에는 뭐냐? 총 9명의 이사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을 구재단에게 비리에 관계없습니다. 네. 구재단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과반수 의결권을 주면은 나머지 4명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네. 그 결과 사분위 결정에 의해서 이 정의사가 파견된 대학교, 대구대학교, 동덕여대, 상기대학교, 경기대학교 등등의 모든 대학들이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대구대학교 그 임시이사 파견됐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진행되지 않는 파행 구조가 1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상기대학교 지금 현 다시 상황이 또,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사학분야 조정위원회 잘못된 그 신설이고요. 네. 사학법 잘못된 계약입니다. 반드시 개정돼야 됩니다. 네. 그 저희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파면 교수 이제 4명이 이제 수원대학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지난 1월달에 파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5월 15일 날 네. 이게 그 결정이 교원소송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그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니까 파면 취소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하면 가장 이제 이상적인데 네. 학교 측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절차상에 이제 하자가 있으니까 절차상 그 하자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파면된 사람을 복직시키지 않고 또 파면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또 교원 소송을 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법에서는 그 교원 임명권은 재단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은 이제 그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임명권은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교원소송 교육부 산하 교원소송심사위원회에서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네. 그 취소하라고 해도 그거 안 받아들이고 또 파면시키고 네. 파면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부관참시라는 말이 이제 그거 그러니까요. 해당돼. 그게 이제 사실 현재 사학법에서 일어나는 좀 아주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되고 예. 있죠. 근데 교수님 제가 네. 사학법 개정을 또 하려면 입법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입법부는 국회인데 예. 국회 안에 또 수원대는 연결된 분들이 또 너무 많아요. 김무성 대표, 정세균 의원 예. 그렇게 해서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로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학법 개정을 국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 정치권하고 결탁돼 있으니 이게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하여튼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좀 민간 단체도 많이 참여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교육은 100년 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진보나 또는 뭐 우익이다 이거 가릴 거 없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하여튼 그 팔을 가르지 않고 네. 그러니까 100년 대계의 목표로 이렇게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이 사학법 관련돼서 지금 개정 노력을 그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특히 네.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관련해서는 이게 지나치게 이게 공룡 조직이 돼버렸어요. 네. 입법, 사법, 행정을 초월한 네. 그런 조직이 돼버렸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과거에도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에 그 자문기구로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권한을 격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 교문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의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회 안에서 어느 정도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예, 저는 뭐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사립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제대로 그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 고등교육에 돈을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학원에 지나가는 학생이 없습니다. 기초학문을 지원하는 대학원생이 아무도 없는 네. 그런 사태가 조금만 더 길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를 학자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판입니다. 이것은 결국 기초학문을 죽이는 정부의 태도 네. 또 지방대학을 고사시키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네. 이 사립대학을 정부 주도형 네. 사립대학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구조조정 문제도 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네. 학문을 살려놓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 없다고 보는데요.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지방사립대학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 구조조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대학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대학일 것 같은데요. 수원대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수원대학교는 이제 수도권 대학이니까 네. 아직까지 그런 학생 지원율 저조 이런 그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문제는 이제 지금 계속 그 정부에서도 매년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하고 대학 평가하면서 네. 금년에 이제 수원대학교가 16% 이제 그 입학 정원 그 줄이는 거로 이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유예를 받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이제 사실 막기 위해서는 온 그 구성원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중지를 모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수원대학교는 한 사람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내부 제보자 의원 의견을 들어보면은 네. 그분이 이제 해외 출장 가기 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일단 그 교육부에 얼마나 이제 줄여야 될 거를 보고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의견 수렴 없이 마지막에 이제 그분 가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그분은 누구입니까? 총장 이인수 총장이죠. 예. 그래서 그 등록금이 비싼 데는 줄이지 말라. 등록금 비싼 학과는 줄이지 말라. 이런 언지를 주고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아이고. 그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고 대한민국 그 교육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이런 그 장사 속 비즈니스 속 그런 식으로 사실 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수원대학교는 지금 뭐 이게 그 한 사람만 입만 쳐다보고 있고 비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있지만은 그분 대책위원들 보면은 자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 위원들도 어떻게 입학 정원을 줄여서 교육부에 보고하는 몰라요 지금.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태.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정말 심각한 네, 상황이네요. 네. 상지대는 어떤가요? 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뭐 상지대는 아직까지 수원대와 마찬가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구조조정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드라이브를 네. 걸고 있는데 문제점은 이제 그 구조조정의 주 대상은 지방사립대학이라는 겁니다. 네. 그 김현삼 정부 들어서 대학이 많이 허가제로 하면서 네.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 대학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되겠죠. 네.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지방대학의 구조 조정을 줄이는 쪽으로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비견한 예로 지금 지방 특성화 사업을 선정을 했어요. 네. 근데 지방 특성화 사업 명칭은 좋습니다. 지방이 모든 대학 모든 과를 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특성적으로 특징적으로 키우라라는 건데 지방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구조조정입니다. 정원을 얼마나 줄이느냐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지표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서울에 있는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 대학들의 정원을 계속 줄여나가고 결과적으로는 전국에 가서는 그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지 못한 대학은 폐교를 시키겠다는 건데 지방 사립 대학의 폐교는 대학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그렇죠. 그 시장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이 한국 사회가 서울로만 수도권으로만 그렇죠. 집중되는 사회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지금의 교육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지방사립대 고사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청주대학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청주대학은 일찍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일단 학생이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지원율이 낮은 과부터 없애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초학과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철학과, 물리학과, 또 사회학과를 이번에 폐과시킨 네. 것이죠. 또 어문학 계열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문학 계열이요? 예. 어문학 계열은 영문학과, 중문학과, 일문학과만 남기고 네. 다 없앴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기초 학문들을 다 없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희들은 경상대학의 경제학과가 다음에 없어질 차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기초 학문을 다 없애니까 사회과학대학의 사회학과를 없애고 네. 인문대학의 철학과를 없애고
뭐 그 이공대학의 물리학과를 없애고 네. 그러면 경상대학에서는 경제학과를 다음에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각 대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이미 네. 없어졌고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종합대학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학문이 없는 대학은 종합대학으로 부르면 안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서로 학생들이 없더라도 학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전공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전과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대학원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규모를 갖춘 학과가 존재할 수 있고요. 정부가 이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이 큰 계획을 가지고 이 학문을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네. 이 정부는 대한민국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래 10년, 50년 뒤에 어떤 책임을 이 사람들이 질지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철학과 교수님들하고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점점 그 학문이 없어지고 네. 학생들이 없어지니까 좀 우려가 커요. 어디 멘트 받을 데가 없어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 사실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 안 된 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고 대학마저도 이제 기업 논리로 이윤의 논리로 이 장악이 된 신자유주의 폐해가 그대로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느덧 저희가 근 1시간 무렵 교수님들하고 성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의 공공성 문제, 공공성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치권과 결탁해서 또 기업 언론과 결탁해서 마치 대학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는 이 행태, 특히 이제 청주대학 같은 경우는 총장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뭐 대리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대리요? 예. 뭐 워낙 자질구레한 일을 신경 쓰기 때문에 5만 원 이상을 결제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대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 마피아들이 이런 사학의 잘못된 비리 행태를 온전히 그대로 계속 이제 온전할 수 있도록 어떤 사수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끝으로 이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학문의 발전 그리고 대학의 발전은 계속 돼야 되는데 이거 좀 이 심각한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싸우실 생각이신지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 사립대학교는 이제 전체 대학의 이제 8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일종의 이제 공교육이 이죠.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개천에 용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지금은 거의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의 공교육 개념을 이제 도입해서 거기 참 학부형들이 참 어렵게 마련해서 낸 등록금이 제대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게 참 정부 감독이 사실 그거는 학부형이 내에서는 뭐 유럽 같은 데서는 전부 100% 사실 나라에서 전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 그게 사립대학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학부형들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비싼 등록금이 나가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좀 현존하는 사립학교법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지금 뭐 대학 평의라든가 개방이사 이런 제도 근데 이런 것들이 활용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돼 갖고서 정말로 이 사립학교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아마 모든 국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박 교수님. 지금 전반적으로 사학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상지대학교에 좀 집중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좀 먼저 공지드릴 것은 제가 이 녹음을 마치고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11시 10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것은 최근에 김문기 측에서 총학생회 간부를 매수해서 네. 구성원들의 동정을 용돈. 사찰하고 불법 도청한 건과 관련해서 검사 고발을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네. 이와 같은 비리 재단들의 작태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계대학교 같은 경우 김문희 씨가 퇴출된 이후
그 후 20년간 학교 운영을 정말 공정하게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뭐 도서수가 10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강의동 면적이 20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공공성만 담보가 되면 즉 학생 등록금을 가지고 이 재단들이 뒷돈만 빼돌리지 않고 그것을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 발전을 위해서 온전하게 투명하게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조금의 사학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주성 또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만 해준다면 한국의 사학들, 비리재단들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런 비리재단들, 이사들 전부 다 퇴진시키고 공정하고 양식 있는 이사들로 새로 이사진을 구성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사들, 이사회와 구성원이 합심해서 학교 발전을 한다면 사학의 공공성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교수님. 네, 뭐 저희 대학은 우선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교육부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교육부에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그런 약속 좀 해주시고 네.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청주대학교는 두 대학과 비교해서 너무 비리의 규모나 그 심각성이 사실 좀 충분히 말씀 못 드렸지만은 좀 작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도 심각한 문제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말씀하시지 못하신 비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가장 크게는 석사 학위를 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누가요? 김윤배 총장이 예. 청주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석사 학위 취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교육부의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교육부에서 빨리 전향적으로 좀 이 조치를 해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석사 학위만 문제인가요? 아니면 박사 학위도? 박사 학위는 저희들이 이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네. 박사를 땄기 때문에 박사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네. 허위학력은 공통적이군요. 김문기 씨는 65년도에 건국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는 90년대에 졸업을 합니다. 참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어떻게 아니, 공통적으로 발생하는지. 수원대학교 총장도 지금 저 박사학위 논문 표절 관련해서 경희대학교에서 지금 심사받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뭐 파도 끝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저희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고 있고 모든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의 80%가 대학을 가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썩어 빠진 이런 그 재단들의 행태를 또 정치권과 언론이 눈 감고 같이 협잡해서 가져가는 이 행태를 이 부패의 사슬을 언제 어떻게 끊어야 될지 이게 정말 전 국민이 나서서 촛불을 들면 좀 나아질까요? 저는 정말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 현장에서 정말 학문 발전을 위해서 연구해 주셔야 될 교수님들께서 거리에서 단식하시고 농성하시고 또 집회하시고 이래야 되는 현실이 정말 답답합니다. 예, 교수님 앞으로 힘내시고요. 팟짱도 사학비리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